나는 그날 오래된 겨울 냄새 속에서 그를 처음 봤다. 이혼한 지 3년. 나는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살았다. 사람들의 관심도 동정도 위로도 원치 않았다. 그저 혼자 조용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날들이었다. 친구 수진이 말했다. 은주야, 이러다 정말 돌 되겠어. 한 번만 나가봐. 등산 동호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녀의 손에 이끌려 설악산 입구에 서 있었다. 초겨울의 공기는 날카로웠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나는 배낭끈을 고쳐 매며 생각했다.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 걷는 것도. 그때였다. 혼자 오셨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서 있었다. 회색 등산복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네, 혼자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혼자면 위험해요. 같이 올라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거절해야 할 것 같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저기 괜찮으시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강요가 없었다. 그저 조심스러운 제안.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도연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2살 많다고 했다. 등산 자주 하세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그럼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강요도 없고 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걸었다. 가끔 그가 앞서가며 나뭇가지를 치워줬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손을 내밀 때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상하게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다. 은빛 빗줄기가 설악의 능선을 따라 흘렀다. 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 오신 것 치고는 잘 오르셨어요. 덕분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산길. 우리는 천천히 내려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니, 정확히는 내 마음이 무거웠다.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다시 혼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나는 배낭을 내리며 대답했다. 그럼.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네, 괜찮아요. 번호를 주고받았다. 다음에 또 등산 가시면 연락 주세요. 그가 미소 지었다. 네, 그럴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차 안에서 나는 핸들을 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때?
재밌었어?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이상했다. 3시간을 함께 걸었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같이 올라가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설악의 능선이 점점 흐려졌다. 나는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다. 그냥 한 번 만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를 생각했다. 왜일까? 왜 그 사람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혹시 연락이 올까? 아니야, 그냥 예의상 번호를 물어본 거겠지. 하지만 새벽 2시,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집까지 무사히 들어가셨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나는 그것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3년 만에 느끼는 감정. 두렵고 설레고 불안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 네, 잘 들어왔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조용히, 마치 그의 말처럼. 같이 올라가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아마 시작일지도 몰라. 어떤 시작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도연의 문자였다. 나는 창밖을 봤다. 정말 날씨가 좋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문자를 받고 나니 날씨가 더 좋아 보였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하지? 너무 빨리 답하면 이상할까? 아니면 늦게 답하는 게 나을까? 20살도 아닌데 나는 중학생처럼 고민했다. 결국 나는 썼다. 네, 좋네요. 전송. 그리고 후에. 너무 짧았나? 무뚝뚝해 보이나? 하지만 곧 답장이 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지만 따뜻한 문장.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내가 지금 웃고 있잖아. 거울을 봤다. 오랜만에 보는 내 미소. 낯설었다. 그날부터 도연의 문자는 매일 왔다.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일은 많이 바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저 안부. 하지만 그 안부가 이상하게 내 하루를 채웠다. 나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다. 매일 고객을 만나고 상담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 아니, 잘 살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도연의 문자를 받고 나니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외로웠다. 무척이나. 어느 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 씨,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는 긴장하며 답했다.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지금 막 퇴근했어요. 혼자 드시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네, 보통 그래요.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그가 잠시 망설였다. 같이 저녁 드실래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건 데이트 신청인가? 아니면 그냥 친구로서 제안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내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나 지금 뭐 한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면 안 되는데. 3년 전 이혼하던 날이 떠올랐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울며 물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지겨워. 그 한마디가 내 모든 걸 무너뜨렸다. 사랑도 노력도 시간도 전부 의미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 다짐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자. 혼자서 살 수 있어. 그렇게 3년을 버텼다. 하지만 지금 도연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의 다정함은 내가 3년간 외면했던 내 약점을 건드리고 있었다. 주말이 다가왔다. 나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다. 너무 꾸미면 이상할까? 하지만 너무 대충 입으면 실례일까? 결국 나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었다. 단정하지만 편안하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먼저 와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 앉았다. 이 집 음식이 괜찮아요. 도연이 메뉴판을 건넸다. 자주 오세요? 아니요, 지나가다 봤는데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어색함이 없었다. 은주 씨는 일 얼마나 하셨어요? 보험? 한 5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혼자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아야 했어요.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랬군요. 도연 씨는요? 나도 궁금했다. 저도 비슷해요. 그가 작게 웃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다. 일상적인 것들, 좋아하는 음악, 영화, 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나는 진심으로 답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집까지 잘 들어가셨어요? 도연의 문자. 네, 오늘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나도 행복했나? 생각해봤다. 그래, 행복했다. 오랜만에.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혼자가 편해. 이게 익숙해. 하지만 내 마음은 정직했다.
이미 나는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며칠 뒤 도연은 또 연락했다. 요즘 일 많이 바쁘세요? 좀 바빠요. 연말이라 계약 건이 많아서 건강 챙기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의 문자를 보며 나는 또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요즘 이상해. 왜? 설악산에서 만난 사람 있잖아. 응, 그 남자. 자꾸 연락이 와. 좋잖아. 수진이 신나서 말했다. 좋긴 한데. 무서워. 뭐가 무서워? 또 다칠까봐.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렸다. 은주야, 모든 사람이 내 전 남편 같은 건 아니야. 알아. 근데 일단 천천히 가봐. 급할 거 없잖아. 수진의 말이 위로가 됐다. 그래, 천천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도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영화 보러 갈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번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네, 좋아요. 전송.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가보자.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 다정함은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 나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다. 지금은 그냥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다. 설령 그것이 착각이라 해도. 밤이 깊었다. 나는 도연과의 대화를 다시 읽었다. 한 줄 한 줄. 그의 다정함이 화면 속에 가득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의 따뜻함 속으로 천천히 조용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한 달이 지났다. 도연과 나는 자주 만났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내게는 평범하지 않았다. 3년 만에 느끼는 감정들. 설렘, 기대, 그리고 불안.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도연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내게 건넸다. 추우시죠? 괜찮아요. 나는 사양했다. 아니에요 하세요. 그는 웃으며 내 목에 둘러줬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목도리. 따뜻했다. 은주 씨.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봤다. 네. 요즘 일은 어때요? 많이 힘드세요? 괜찮아요. 연말이라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보험 설계사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뭔가 해야 했어요. 혼자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혼자서 다 이뤄내신 거네요. 뭘 이뤄냈다고. 아니에요. 도연이 내 손을 잡았다. 대단한 거예요. 혼자 일어서서 일하고 살아가는 거. 그의 손이 따뜻했다. 은주 씨 같은 사람이면 고객들도 안심하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 말을 생각했다. 은주 씨 같은 사람이면 고객들도 안심하겠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냥 칭찬? 아니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나를 응원해 주는 거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며칠 뒤 도연이 또 물었다. 은주 씨, 보험 쪽 일하시면 재테크 같은 것도 관심 많으시죠?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글쎄요,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저축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질문이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도 자연스럽게 답했다. 그냥 적금 정도요. 크게 여유는 없어요.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대단하세요. 도연이 미소 지었다. 나중에 노후 준비 같은 거 생각하세요? 당연히 생각하죠. 근데 막막해요. 그럴 거예요. 다들 그래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혼자 늙는 거. 도현 씨도요? 네. 혼자 살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공감했다. 맞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그렇겠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늘의 대화를 떠올렸다. 왜 재테크 이야기를 꺼낸 거지? 왜 내 저축에 관심을 보인 거지? 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또 의심하잖아. 좋은 사람인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내가 낯설었다. 의심하는 나, 믿고 싶은 나,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친구 수진을 만났다. 요즘 표정 좋던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응, 그 남자 때문이지? 나는 웃었다. 맞아. 도연이, 잘 돼가? 응,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수진이 내 표정을 읽었다. 근데, 뭔가 있잖아. 말해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수진아, 나 이상한 것 같아. 왜? 자꾸 의심하게 돼. 뭘? 도연이가 내 일에 관심을 보이잖아. 재테크 이야기도 하고. 그게 뭐 어때서? 나도 몰라. 그냥 이상하게 신경 쓰여.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은주야, 내가 너무 방어적인 거 아니야? 그럴까? 응. 전 남편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알아. 나도 알아.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재테크 강의를 하거든요. 같이 들으러 갈래요?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재테크 강의? 왜 갑자기? 은주 씨?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네. 근데 왜 갑자기요? 아, 그냥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같이 노후 준비 공부도 하고.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어때요? 부담되면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가볼게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머릿속으로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너무 방어적인 거 아니야? 맞다. 나는 방어적이다. 아니, 두렵다. 다시 상처받는 게, 다시 배신당하는 게, 그래서 자꾸 의심하는 거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도영과의 대화 기록, 한 달간의 문자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은주 씨 생각나네요. 따뜻한 말들.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저축은 어떻게 하세요? 노후 준비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이건 그냥 관심이야. 그 사람도 혼자 사니까 나랑 공감하는 거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우리는 그 강의에 갔다. 작은 사무실, 10명 정도의 사람들. 강사는 40대 남자였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열정적인 목소리.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화려한 그래프를 보여줬다. 이렇게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나는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 도연을 봤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가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강의가 끝나고 강사가 다가왔다. 오늘 좋은 분위기였죠?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 답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개별 상담도 가능합니다. 강사가 명함을 건넸다. 도연이 받았다. 생각해 볼게요. 돌아오는 길. 도연이 물었다. 어땠어요?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런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그래요? 왜요? 투자가 무서워서요. 잘못하면 다 날리잖아요. 그렇긴 하죠. 도연이 웃었다. 그래도 공부는 해둬야 하니까.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묻고 있었다. 왜 나를 데려간 거지? 왜 하필 재테크 강의지? 그리고 왜 저 강사와 친해 보이지? 나는 내 생각을 지웠다. 그만해. 이제 그만 의심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말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마워요. 은주 씨.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 정말 은주 씨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심하는 내가 나쁜 건가? 아니면 이 불안이 진짜 경고인 건가? 나는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말들, 그의 다정한 손길, 그의 관심, 그 모든 게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진짜라고 믿고 싶은 걸까?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다. 지금은 그냥 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다. 설령 그것이 함정이라 해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게 조용히. 그 눈 속에 무언가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12월이 왔다. 도연이 제안했다. 은주 씨, 우리 처음 만난 곳 기억하죠? 설악산요? 네. 거기 다시 가는 게 어때요? 1박 2일로. 내 심장이 쿵 했다. 1박 2일.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같은 등산 동호회에서 가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도연이 덧붙였다. 아, 그럼 괜찮네요. 나는 안도하며 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실망감도 느꼈다. 내가 뭘 기대한 거지? 주말, 우리는 설악산으로 향했다. 버스 안, 도연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추억의 장소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벌써 2달이나 됐네요. 2달. 도연이 창밖을 봤다. 짧은 시간인데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설악산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순백의 세상. 우리는 천천히 산을 올랐다.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나는 계속 도연만 봤다. 그도 나를 봤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저녁, 산장에 도착했다. 작은 방들. 나는 여자들과 한 방을 썼다. 남자들은 따로.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먹어요. 동호회 회장이 말했다. 넓은 거실. 난로가 타고 있었다. 우리는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소주가 돌았다. 은주 씨, 한잔하세요. 도연이 내 잔에 술을 따랐다. 감사합니다. 나는 받았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따뜻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피곤했던 모양이다. 결국 남은 건 나와 도연, 그리고 난로의 불빛. 은주 씨, 도연이 조용히 불렀다. 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이요. 저도요. 그가 잠시 망설였다. 은주 씨, 할 말이 있어요. 내 심장이 빨라졌다. 뭔데요? 도연은 난로를 바라봤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사실, 그가 깊게 숨을 쉬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전에 말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더 진지했다. 더 무거웠다. 5년 전이에요. 도연이 계속 말했다. 아내가 떠났어요. 다른 남자랑.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남겨진 게 힘드셨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도연이 나를 봤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어요. 5년 동안 저도 그랬어요. 나는 공감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 줄 알았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다. 근데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은주 씨를 만나고 나서 모르겠더라고요. 그의 손이 따뜻했다. 이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했어요? 네, 매일이요. 도연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은주 씨는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순간의 따뜻함 때문이었을까? 나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저도 똑같아요. 내 목소리가 작았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지금 고백한 건가? 도연도 놀란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은주 씨, 죄송해요. 제가 술을. 나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도연이 더 세게 잡았다.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저도 같아요. 네, 저도 은주 씨를 좋아해요. 그 말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난로의 불빛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다. 그의 눈 속에 내가 비쳤다. 내 눈 속에도 그가 비쳤다. 은주 씨, 도연이 내 얼굴에 손을 대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요. 그 말이 너무 따뜻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3년 동안 나는 혼자였다. 외롭고 춥고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도연이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처럼. 우리는 오래 그렇게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냥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었다. 이제 들어가세요. 도연이 말했다. 네.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은주 씨, 도연이 다시 불렀다. 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예요. 그가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니까. 나는 웃었다. 네, 함께니까. 방으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계속 뛰었다. 나 지금 연애하는 건가? 이 나이에? 생각할수록 웃음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이게 진짜일까? 이 따뜻함이 오래 갈까?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깊게 그 눈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차가운 예감이 깃들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외면했다. 지금은 그냥 이 행복을 느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다.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동호회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두 분 잘 어울리세요. 보기 좋아요. 우리는 부끄럽게 웃었다. 하산길, 도연이 말했다. 은주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나는 진심이었다. 저도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왜 갑자기? 하늘을 봤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눈 올 것 같네요. 도연이 말했다. 그런가 봐요. 우리는 서둘러 내려왔다. 그리고 정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크게, 빠르게, 순식간에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와, 폭설이네요. 도연이 말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다. 이 눈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진실도 덮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지웠다. 도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괜찮아. 우린 괜찮을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설악산이 보였다. 눈으로 뒤덮인 산.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차갑고 무서웠다. 도연이 내 어깨에 기댔다. 피곤하시죠? 좀 주무세요. 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의 말이 맴돌았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 줄 알았는데 당신을 만나니 모르겠더군요. 우리 같이 가요.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말들,
하지만 그 말들 사이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느꼈다. 이 따뜻함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하지만 아직은 아니길. 나는 간절히 바랐다. 도연의 체온을 느끼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발 이번엔 진짜이길. 하지만 내 목소리 바람에 흩어졌다. 차가운 겨울 바람에 그 누구도 듣지 못하게. 설악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도연은 더 자주 연락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오늘도 사랑해요. 그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나도 답했다. 나도요. 행복했다. 정말로. 하지만 어느 날 친구 수진이 카페로 나를 불렀다. 은주야, 급한 거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왜? 무슨 일이야? 카페에서 만났을 때 수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거 봐. 그녀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뉴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설악산 일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중년 여성 타깃 로맨스 스캠 의혹. 내 손이 떨렸다. 이게 왜? 밑에 용의자 이름 봐.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심장이 멈췄다. 김도현 45세. 현재 소재 파악 중.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동명이인이야. 흔한 이름이잖아. 은주야.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러길 바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아니라니까. 나는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미안.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 아니야. 내가 알아. 도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은주야, 조심해. 요즘 중년 여성 타깃으로 한 사기가 많대. 알아. 나는 짜증이 났다. 왜 다들 의심하는 거지? 왜 내 행복을 믿어주지 않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 기사를 생각했다. 동명이인이야. 그냥 도연이는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그날 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괜찮았어요. 나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잠시 침묵. 그리고 도연이 말했다. 은주 씨, 혹시 요즘 재정 상황은 어때요? 그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다. 네. 아, 그냥요. 연말이라 보너스 같은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아, 네. 저축 좀 하셨어요? 그의 질문이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다. 좀 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잘하셨네요. 도연이 웃었다. 은주 씨, 제가 요즘 괜찮은 투자처 알게 됐거든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투자요? 네.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아요. 어떤 건데요? 말로 설명하긴 어렵고, 다음에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네.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투자, 재정 상황, 괜찮은 투자처, 머릿속에서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중년 여성 타깃 로맨스 스캠. 아니야. 도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들고 도연과의 대화를 다시 읽어봤다. 처음부터 혼자면 위험해요. 같이 올라가요. 은주 씨 같은 사람이면 고객들도 안심하겠어요.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저축은 어떻게 하세요? 노후 준비 생각하세요? 괜찮은 투자처 아는데 하나하나 읽다 보니 소름이 돋았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 나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나는 도연을 만나지 않았다. 오늘 일이 좀 많아서요. 거짓말이었다.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도연은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대신 인터넷을 검색했다. 설악산 사기, 로맨스 스캠, 중년 여성 투자 사기. 수많은 기사가 나왔다. 피해 사례들. 처음엔 친절했어요. 매일 연락하고 관심 보여줬어요. 그러다 투자 이야기를 꺼냈죠.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이야기 같았다. 아니, 내 이야기였다. 나는 화면을 끄고 싶었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알아야 했다. 진실을. 며칠 뒤 도연이 또 연락했다. 은주 씨, 요즘 바쁘시죠? 네, 좀요. 그래도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투자건이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도연 씨, 네. 그 투자, 왜 저한테 권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 은주 씨를 위해서죠. 노후 준비. 제 재정 상황 얼마나 아세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뭐, 대충은. 어떻게 아세요? 은주 씨가 말씀하셔서. 제가 언제 정확히 말했나요? 또 침묵. 더 길고 더 무거운. 은주 씨, 왜 이러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다. 나 뭔가 잘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도연 씨가 진짜인지 아닌지. 무슨 소리예요? 뉴스 봤어요. 설악산 사기 사건.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완전히. 도연 씨? 네. 그거 도연 씨 아니죠? 나는 간절히 물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은주 씨. 도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만나서 얘기해요. 대답해 주세요. 지금. 미안해요. 그 두 글자.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진짜였구나. 다 거짓말이었구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3년 전 이혼할 때보다 더 아팠다. 왜냐하면 이번엔 내가 선택한 거였으니까. 내가 믿은 거였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나는 전원을 껐다. 그리고 울었다.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응? 은주야, 괜찮아? 내 말이 맞았어. 뭐가? 도연이. 그 사람. 목이 메었다. 사기꾼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렸다. 은주야.
나 정말 바보지? 아니야. 외로워서 누구한테나 속아 넘어간 거잖아. 그게 아니라, 맞아. 나는 웃었다. 쓴 웃음. 나 정말 한심해. 은주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도연이가 매일 아침 보내던 문자.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 말이 떠올랐다. 나는 중얼거렸다. 날씨는 좋은데 왜 이렇게 춥지? 그날 이후 도연의 연락은 계속 왔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뉴스가 나왔다. 설악 로맨스 스캠 조직 피의자 자수. 김도현 45세 등 3명. 경찰 출두.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텅 비었다. 모든 것이 수진이 찾아왔다. 문을 두드렸다. 은주야, 나야. 문 열어. 나는 문을 열었다. 수진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은주야. 응?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어? 모르겠어. 수진이 나를 안았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나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다. 수진아, 나 정말. 알아. 알아. 너무 아파. 그럴 거야. 당연히 아프지. 근데 있잖아. 나는 수진을 보며 말했다. 이상한 게, 뭐, 그 사람의 거짓말 속에도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 진심이 한 조각쯤은 있었을 거라고. 은주야, 나 이상해? 아니야.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게 사랑이야. 사랑? 응.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거짓말쟁이를? 그래. 그것도 내 마음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해? 살아가는 거지. 천천히. 다시 혼자? 응. 다시 혼자.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다시 혼자. 익숙한 자리.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설악에서 보았던 그 눈처럼 하얗게 조용히 모든 걸 덮으며 2주가 지났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출근하고 고객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다. 기계처럼 감정 없이.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무너졌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올라가요. 은주 씨를 위해서예요. 사랑해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나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계속 울렸다. 여보세요? 은주 씨. 도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깐만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근데, 뭐요? 만나줄 수 있어요? 한 번만. 왜요? 설명하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비웃음. 뭘 설명해요? 거짓말을? 은주 씨, 제발. 어디서 만날 건데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설악산. 그 말에 심장이 멎었다. 설악산? 네. 우리 처음 만난 곳. 미쳤어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번 주말 거기서 기다릴게요. 안 갈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설악산. 왜 하필 거기서? 주말이 다가왔다. 나는 가지 않으려 했다. 정말로. 하지만 토요일 아침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왜 가는 거지? 바보같이. 하지만 몸이 움직였다. 설악산으로. 겨울의 설악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였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등산로. 얼마나 걸었을까? 저 앞에 도연이 서 있었다. 등산복 차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처럼. 그가 나를 봤다. 왔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다가왔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설명해요. 빨리. 도연이 깊게 숨을 쉬었다. 전부 계획이었어요. 알아요. 처음부터 은주 씨를 타깃으로 한 거였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왜 저였어요? 혼자 사는 중년 여성. 도연의 목소리가 무뎌졌다. 보험 설계사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그게 다예요? 네. 나는 웃었다. 그럼 그 따뜻한 말들은 뭐였어요? 대본이었어요. 매일 아침 문자는 업무였어요. 산장에서 했던 고백은 도연이 침묵했다. 대답해요. 나는 소리쳤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냐고요. 그래요. 그 말에 나는 무릎이 꺾였다. 눈 위에 주저앉았다. 다 거짓이었네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3년 만에 다시 사람을 믿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주 씨, 근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은주 씨, 뭐요? 근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한 게 뭐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엔 분명 일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알아요. 근데 은주 씨를 만나면서 그가 말을 멈췄다. 뭐요? 말해봐요. 진짜가 섞였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아니에요. 또 속이려는 거죠. 은주 씨, 도연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은주 씨는 나한테서 구원을 본 거잖아요. 도연이 말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요? 나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외로웠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변명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봤다. 돈 때문이었든 마음 때문이었든 우린 같은 외로움이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분노하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도 알았다.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나도 은주 씨를 이용했어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은주 씨도 날 이용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누군가 있다는 착각을 하려고.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린 서로를 이용한 거예요. 도연이 쓴 미소를 지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뭔데요? 나는 돈을 원했고 은주 씨는 사랑을 원했다는 것.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매서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크게, 빠르게, 폭설 온다고 했어요. 도연이 말했다. 내려가야 해요. 전 여기 있을래요.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나는 눈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도연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눈발 속에 앉아 있었다. 은주 씨, 후회해요. 뭐요? 은주 씨를 만난 거. 나는 그를 봤다. 왜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랬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도연 씨도 아파요? 네. 왜요?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요? 아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은주 씨가 진짜였으니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저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알아요. 눈이 더 세게 내렸다.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은주 씨, 정말 내려가야 해요. 도연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봤다. 처음 만났던 날. 그도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 혼자면 위험해요. 같이 올라가요. 그때도, 지금도 거짓말이었을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여전히. 우리는 천천히 내려왔다. 말없이 눈발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하얗게, 차갑게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말했다. 은주 씨, 네, 행복하세요. 진짜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차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알았다. 그가 거기 서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봤다. 도연이 여전히 서 있었다. 눈 속에 혼자. 나는 차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안녕. 작게 중얼거렸다. 안녕, 도연 씨. 백미러 속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눈발 속으로 완전히. 집으로 가는 길. 폭설이 계속됐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운전했다. 한 걸음씩. 라디오에서 날씨 뉴스가 흘렀다. 설악산 일대 폭설주의보. 귀가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린 서로를 이용한 거예요. 도연의 말이 맞았다. 나도 그를 이용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려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진심이었다. 적어도 내 감정만큼은. 그리고 아마 그도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다. 눈이 조금 잦아들었다.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고마워요, 도연 씨. 나는 하늘에 대고 말했다. 당신이 진짜였든 아니든 별이 깜빡였다. 그 순간에 나는 진짜였어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사라졌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가려고 애썼다. 매일 아침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고 출근했다. 고객을 만났다. 웃으며 상담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은주 씨, 요즘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익숙했다. 은주 씨, 살 빠진 것 같은데? 다이어트 중이에요. 또 거짓말.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모든 게 의미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설악 로맨스 스캠 사건 속보입니다. 내 손이 멈췄다. 피의자 김도현 45세 등 3명. 오늘 오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화면에 그의 모습이 나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뒷모습.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파악되며 피해 금액은 3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봤다. 12명. 나를 포함해서 12명의 여자가 속았다. 3억?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냥 숫자였다. 의미 없는. 피의자는 등산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12명.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위로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더 비참했다. 나는 그중 하나였을 뿐이구나. 특별하지 않았구나.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수진이 전화했다. 은주야, 뉴스 봤어? 응. 괜찮아? 응. 거짓말하지 마.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진짜야. 은주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혼자 있지 마. 제발. 내가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겼다. 1시간 뒤 수진이 왔다. 음식을 잔뜩 들고. 밥 먹어. 배 안 고파? 먹어야 해. 수진이 강제로 숟가락을 쥐어줬다. 한 숟가락만. 나는 억지로 떴다. 맛이 없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은주야. 응? 울어도 돼.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수진아. 응. 나 너무 바보 같아. 아니야. 12명 중 하나였대. 알아. 나만 특별한 줄 알았어. 수진이 나를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언제? 천천히. 얼마나 천천히? 모르겠어. 근데 분명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녀의 품에서 울었다. 오래.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피해자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는 경찰서에 갔다. 작은 조사실. 형사가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죠? 없어요. 네. 돈은 안 줬어요. 형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피해가? 마음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법적으로 알아요. 나는 웃었다.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아요. 제가 바보였으니까. 경찰서를 나왔다. 햇살이 따가웠다. 겨울인데도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마음을 빼앗겼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도연은 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가져갔다.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희망을. 그걸로 충분했다. 충분히 아팠다. 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도연 씨, 나는 중얼거렸다. 지금 어디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지금 뭐해요? 후회해요? 아니면 다른 여자 생각해요?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끝났어. 완전히.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 그의 문자가 왔을까? 없었다. 당연했다. 저녁이 되면 문득 그가 생각났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환청이었다. 밤이 되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해요, 은주 씨.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같았던.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나아졌다. 밥을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먹었다. 웃었다. 억지였지만 웃었다. 일했다. 의미는 없었지만 했다. 은주 씨, 요즘 좀 나아 보여요. 동료가 말했다. 그래요? 네, 표정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숨기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 나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척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걷고 있었다. 한강변, 겨울바람이 불었다. 은주 씨, 갑자기 누군가 불렀다. 나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환청이었다. 나는 다시 걸었다. 은주 씨, 추우시죠? 또 들렸다. 도연의 목소리. 나는 귀를 막았다. 그만해. 중얼거렸다. 제발 그만해.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됐다. 같이 올라가요. 은주 씨를 위해서예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나는 주저앉았다. 강변 벤치에.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눈물이 흘렀다. 왜 잊혀지지 않는 거야? 바람이 대답했다. 차갑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씩. 괜찮아.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알았다.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도연은 내 안에 남을 것이다. 상처로, 기억으로,
그리고 아마 교훈으로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오늘 그 사람을 다시 생각했다.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다. 이 아픔에, 이 외로움에, 이 공허함에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또 설악에서 보았던 그 눈처럼 안녕, 도연 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으며 나의 상처도, 나의 기억도 천천히 덮어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겨울이 다시 왔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혼자였다. 두렵지 않은, 외롭지 않은, 그냥 편안한 혼자. 오늘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야, 이번 주말에 뭐해? 글쎄,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설악산 갈래?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설악산? 응. 등산 동호회에서 가는데 나랑 같이 가자. 은주야,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이제 괜찮잖아. 맞았다. 나는 괜찮았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그래, 갈게. 진짜? 응. 가고 싶어. 수진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토요일 아침에 픽업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도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그냥 추억이었다. 토요일, 우리는 설악산으로 향했다. 버스 안, 사람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활기찬 분위기. 나도 그 안에 있었다. 자연스럽게, 은주 씨, 설악산 처음이세요? 옆자리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전에 와본 적 있어요. 그래요? 언제요? 1년 전쯤요. 좋았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네, 좋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팠지만 그래도 좋았다. 설악산은 여전했다. 눈으로 덮여 있었다. 하얗고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천천히 올랐다.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누군가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웃었다. 혼자서도 잘 올랐다. 도움이 필요 없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기억이 떠올랐다. 도연과 함께 걸었던 길. 그가 손을 잡아줬던 곳. 추우시죠? 목도리를 둘러주던 순간 나는 멈춰섰다. 수진이 물었다. 왜? 힘들어? 아니, 괜찮아. 확실해? 응. 나는 다시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상.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쳤다. 은빛 빗줄기. 1년 전에도 봤던 풍경.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더 아름다웠다. 와, 진짜 예쁘다. 수진이 감탄했다. 그치? 나도 미소 지었다. 정말 예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하산길. 나는 혼자 천천히 내려왔다. 수지는 앞서가고 나는 뒤에서. 익숙한 길, 익숙한 공기, 그리고 익숙한 기억.
같이 올라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은주 씨, 행복해요? 또 들렸다. 나는 대답했다. 응, 행복해. 바람에 대고. 지금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뒤를 돌아봤다. 설악의 능선, 눈 덮인 산.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아무도 듣지 못하게. 당신 덕분에. 바람이 대답했다. 나는 다시 설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당신이 진짜였든 아니든 그 순간에 나는 진짜였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섰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다.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설악산이 보였다. 점점 멀어졌다. 수진이 물었다. 어때? 다시 와보니까. 좋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다행이다. 응.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괜찮아.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다. 은주야. 응. 너 많이 강해졌어. 그래. 응. 예전 같지 않아. 나는 웃었다. 맞아. 예전 같지 않지. 좋은 의미로. 알아.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진아.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응, 알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집에 도착했다. 저녁.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로맨스 스캠 피의자 김도연 씨. 오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 손이 멈췄다. 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나는 TV를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해의 첫눈. 도연 씨, 나는 중얼거렸다. 3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저는요. 나는 계속 말했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눈이 계속 내렸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용서할게요. 내가 말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다. 차갑고 하얗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감사할게요. 눈송이가 녹았다. 당신이 가르쳐줬으니까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창문을 닫았다. 방이 따뜻했다. 나는 일기를 꺼냈다. 마지막 장. 오늘 설악에 다녀왔다. 1년 만에. 무섭지 않았다. 아프지도 않았다. 그냥 추억이었다. 펜을 멈췄다. 그리고 덧붙였다. 도연 씨, 당신이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진짜로 살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 일기를 닫았다. 책장에 꽂았다. 이제 끝이었다. 진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외롭고 공허하고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은 편안했다. 눈을 감았다. 어둠이 왔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잘 자, 은주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믿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으며 상처도, 기억도, 슬픔도 전부 덮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눈이 녹으면 그 아래 새로운 것들이 자라날 거라는 걸. 희망, 용기, 그리고 사랑. 다시 언젠가 다음날 아침 눈이 그쳤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맑았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혼잣말. 하지만 이제는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 목소리만 들렸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믿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답장이 왔다. 좋아. 어디서? 나는 웃으며 답했다. 언니가 정해. 나 다 좋아. 정말로 다 좋았다. 어디든, 누구와도, 혼자라도 나는 괜찮았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나, 1년 전에 나와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더 강하고, 더 밝았다. 괜찮아.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우린 괜찮아.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세상으로, 새로운 하루로,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게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쳤다. 따뜻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따뜻했다. 마치 대답처럼 잘 살아요. 바람이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도.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잘 살게요. 그리고 걸었다. 앞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설악의 마지막 눈은 그렇게 녹아내렸다. 봄이 오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